안녕하십니까. 녹동수호 김선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 손님들이 이제 뭐 문어낚시 채비라든지 뭐 이런 영상을 좀 요청을 해서 오늘은 한번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뭐 문어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해서 뭐 낚시에는 정답은 없으니까 초보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뭐 고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한 번씩 보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어낚시 문어낚시 채비 설명 먼저 해드릴 텐데요. 문어낚시에 필요한 거 당연히 왕눈이애기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봉돌 있어야 되고 핀도레. 제가 오늘 그 설명해드릴 채비는 제가 주로 선상에서 사용을 하는 문어 낚시할 때 사용하는 직결 채비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낚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채비를 설명하기 전에 준비물. 낚싯대 로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드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초반 시즌, 후반 시즌 이렇게 나눠지는데 초반 시즌에는 아무래도 꽃문어, 우리가 말하는 꽃문어라고 하는데 이제 작은 문어들, 올해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애들을 잡을 때는 로드가 아무래도 연질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연질대라고 하는데 그런 로드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감도가 좋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뭐 키로급이 넘어가는 문어들, 뭐 1kg 이상 되는 문어들, 이런 문어들을 제압할 때는 아무래도 연질대보다는 조금 경질대, 막대 뭐 이런 낚싯대들이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빡빡한 데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낚싯대가 이렇게 연질대에다 보면 문어가 걸렸을 때 이렇게 릴링을 하는 도중에 좀 많이 휘고 그러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어 낚시를 할 때는 챔질을 오징어 낚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는데 오징어 낚시처럼 이렇게 확 챔질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에 여성분들이 연질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좀 빳빳한 데를 사용하면 좀 그런 좀 단점이 보완이 되고, 또 후반부로 갈수록 경질대들, 이렇게 빡빡한데 이런 데들이 좀 힘을 많이 발휘하죠. 이렇게 키로 이상 되는 문어들 걸어 올릴 때. 그 낚싯대의 선택은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게 좋다 뭐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본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합사줄 저 같은 경우는 8합사 2호 합사를 씁니다. 2호, 작년에 같은 경우는 1호를 많이 썼는데 합사줄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뭐 문어 2kg짜리 이런 것도 1호 합사로도 충분히 올리고도 남아요. 뭐 3kg 되는 것도 합사가 약해서 뭐 문어를 끌어올릴 수 없다 뭐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낚시 환경이 여밭이 됐든 어떤 뭐 조개밭이 됐든 어떤 환경에서도 합사는 쓸림에 약하죠. 조금 쓸리면 바로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쓸려도 칼로 잘린 것처럼 툭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강한 합사를 쓰는지는 몰라도 1호 합사로도 충분히 문어 잡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문어 낚시를 하다 보면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바닥권을 공략하는 낚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쓸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튼튼한 합사를 쓰면 미끌렸을 때 뭐 애기의 바늘이 이렇게 펴져서 올라와 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가 선장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낚시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4호 합사를 써본 적이 있는데, 4호 합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밑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뜯고 싶은데 도저히 뜯어지지가 않아요. 배를 끌어버리는 그 합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끌려가더라고요. 힘을 줘서 당기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순간 이렇게 배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바람이 됐든 조류가 됐든 이렇게 영향을 받고 흐르기 때문에 잘못 드랙을 잠가놓고 있거나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그 시마노 은콩이라 하죠. 그걸 가져오신 손님이 미끌렸는데 드랙을 잘못 잠가 놓으셔가지고 드랙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배 밑으로 이렇게 합사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낚시를 거꾸로 하다 보면 배 밑으로도 그 낚싯대가 끌려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뭐 낚싯대를 부러버리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이렇게 질긴 합사도 뭐 좋은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2호 합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1.5에서 2호 사이.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3호, 4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뭐 채비 손실이 없다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1.5에서 2호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닝 릴이 있고 베이트 릴이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이 정말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 호수처럼 잔잔하고 조류도 없고 막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아무래도 스피닝 릴이 좀 더 좋겠죠.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은 베이트 릴. 왜냐면 문어가 무지하게 무겁죠. 물속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오기 때문에 스피닝 릴로 이렇게 감아 올리려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초반에 스피닝 릴을 썼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근데 베이트 릴을 쓰면 굉장히 쉽게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베이트 릴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봉돌, 봉돌문이 가장 많이 하시는데, 봉돌이 그날 조류하고 수심에 맞게서 쓰는 게 맞는데, 보통 봉돌을 10호에서 25호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서 최대 25, 그리고 최소 10호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제가 그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직결 채비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이거 제가 선상 문어할 때 사용하는 낚싯대하고 릴이에요. 이게 이제 베이트 릴, 시마노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제가 항상 쓰는, 오징어를 할 때도 저는 이걸 쓰고 문어를 할 때도 이걸 쓰는데, 별로 뭐 이게 원래 뭐 문어 낚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낭창거리는 데거든요. 저는 그냥 이걸로 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어채비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초보자분들도 다들 아시고,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채비이기 때문에, 아까 그 보여드린 1호 핀도레에다가 1호 핀도레를 원줄에다 그냥 연결합니다. 어떤 매듭을 쓰시는 거는 이제 뭐 매듭법이 여러 가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문어채비가 쭈꾸미 채비하고 뭐 다 똑같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원줄에 도래를 이렇게 핀도레를 연결하시고, 도래를 벌려서 애기 하나, 봉돌 하나, 애기 하나 이렇게 하고 닫으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채비는 뭐 쭈꾸미 채비나 문어 채비나 뭐 거의 다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채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뭐 많이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뭐 반짝이를 다는다거나 뭐 애기에다가 뭐 야광 뭐를 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올랐을 때.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만 하거든요. 다르게는 하질 않아요. 뭐 반짝이를 단다거나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상을 날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별일 없지 않은 이상 평타 이상은 무조건 하니까
그냥 기본적인 채비. 그리고 애기를 또 뭐 비싼 애기를 사오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문어 낚시는 오징어 낚시는 제가 해보면 분명히 여주리 애기가, 여주리 레이저 애기 뭐 이런 게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조화가 좋더라고요. 근데 문어 낚시에서 애기를 좋은 거를 뭐 써서 이렇게 더 월등히 많이 잡거나 그런 건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바닥 낚시다 보니까 많이 채비도 띄고 하니까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어 낚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어 낚시든 오징어 낚시든 우리 그 선상 낚시에서 하는 방법은 선장이 배를 대거나 뭐 이런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배가 이렇게 선수가 있고 선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조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때 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를 대요. 낚싯배를. 그러면 이거는 지금 큰 배들 모양을 댄 건데, 작은 배들은 보통 이렇게 한 방향에서 낚시를 하죠. 조류가 흐르는 반대 방향에다가 채비를 던지죠. 그리고 큰 배들은 20명이 타기 때문에 이 한 방향에서 다 서서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양방향에서 쓰고, 이게 여기서 지금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조류를 완전히 바꾸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채비가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배 낚싯배들은 한번 이렇게 흘려주고 나중에 가서 배를 돌려서 이렇게 또 한번 흘려주고 이렇게 흘려주고 이렇게 흘려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를 대주죠. 그게 이제 손님들을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조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쪽 손님들만 문어를 많이 잡게 되죠. 물론 이쪽에서 안 잡히는 건 아닌데 이쪽 손님들이 월등히 조화가 좋죠. 원래 이렇게 서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를 대면 우리가 여기서 채비를 이렇게 던지면 조류 쪽에서 이렇게 채비를 이렇게 닿게 되겠죠. 채비가. 그러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바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람이 없을 때는 조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배가 흘러내려가요. 배는 뭐 선장이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비가 떨어지면 배는 점점 뒤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렇게 바닥을 긁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채비가 바닥을 이렇게 줄줄줄줄 긁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묵직하게 걸림이 있을 때 챔질을 오징어처럼 이렇게 훅 하면은 문어 발만 뜯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문어는 이렇게 훅 챔질이 하는 게 아니고 지그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조개밭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어밭이든 조개밭이든 마찬가지인데, 배를 대고 질질질질 끌고 가면 이 봉돌이 바닥에 닿고 요거는 물에 살짝 뜨죠. 애기는. 그러면 얘가 덜덜덜덜덜 하는 느낌이 나요. 바닥을 딱 짚고 조금 이렇게 줄을 주지 말고 잡고 있어 보면 이게 바닥을 긁고 오는 느낌이 납니다. 덜덜덜덜덜 하면은 이 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오겠죠. 그러면 문어가 애기를 딱 덮치면 이 덜덜덜덜덜 하던 느낌이 딱 멈춰요. 그때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밑걸림 아니면 문어. 그때는 챔질을 오징어처럼 이렇게 확 하는 게 아니고 지그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지그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릴링이 중요하겠죠. 두 종류는 오징어든 문어든 똑같아요. 한번 이렇게 챔질을 하고 나면 절대 그 이후에 대를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물고기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뭐 내렸다가 이렇게 감아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두 종류 낚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챔질을 쭉 하고 나서는 계속 감기만 해야 돼요. 이걸 낚싯줄을 내려줘 보거나 줄을 이렇게 흘렁하게 해줘버리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 빠질 수도 있는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질 이후에는 그냥 끝까지 힘들어도 뭐 수심 30m 이런 데서 끌어올리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감아야지만이 올라오는데 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조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우리가 이렇게 던져서 봉돌이 무게가 있으니까 바닥을 딱 찍으면 그대로 줄줄줄줄 배가 흘러가면서 봉돌이 바닥을 텅텅텅텅텅텅텅 찍으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문어가 애기를 이렇게 탁 덮칩니다. 제가 저희 이렇게 낚시하는 곳에서 수심이 물이 났을 때 2m 못 되게 수심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물을 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문어가 어떻게 입질을 하는지 보면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 배 탔던 그날 저랑 탔던 손님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배 밑을 바다 밑을 이렇게 보면서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문어가 보니까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그날 보고 문어를 잡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가고 있으면 문어가 우리가 뭐 영상 보면 뭐 다리 하나 이렇게 살짝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날 본 그 문어의 입질은 어땠냐면 애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어가 그냥 그 위를 이렇게 덮쳤어요. 애기 위를 그대로 이렇게 덮쳐버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챔질을 하면 딱 그대로 바늘에 걸려서 이렇게 직 올라오겠죠. 네, 문어는 특히 초반 시즌에는 절대로 세게 이렇게 팍 챔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지그시 끌어올린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을 딱 찍고 덜덜덜덜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잘 받으셔야 돼요. 바닥을 봉돌이 딱 찍고 줄을 어느 정도 이제 바닥만 찍을 정도만 풀어준 다음에 봉돌을 따당이 딱 닫고 있으면 덜덜덜덜 하는 그 느낌. 그 느낌만 잘 캐치하시면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때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라졌을 때 그것이 입질 아니면 밑걸림이다. 밑걸림이 걸렸을 시에도 힘으로만 막 이렇게 당기려고 하면 절대 안 빠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바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뭔가에 걸렸는데 이거를 세게 당긴다고 해서 빠질 일이 아니죠. 어느 정도 줄을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탈탈탈 낚싯대를 털어준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좀 무겁게 쓰시는 분들, 좀 예를 들어서 3호, 4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뭐 라인이 걸렸는데 막 손으로 잡고 뜯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손 나가고, 뭐 라인 브레이커라는 그런 또 기구가 있는데 그것까지 구비하시기는 좀 힘드시고, 밑이 걸렸을 때는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이걸 또 한번 밑 걸렸을 때 대처법, 그냥 여기를 보이신가요? 이 릴에 보면 이 줄 나오는 부분 여기를 꽉 잡고 낚싯대를 바다로 향한 상태에서 그대로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대로만 잡고 계시면 배는 조류에 의해서든 바람에 의해서든 계속 떠내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채비가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 애기가 뭐 바늘이 펴져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번 빼려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뭐 그런 식으로 뭐 문어 낚시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돌밭, 그리고 조개밭, 그리고 뻘바닥,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환경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 봉돌을 내려보면 바닥을 딱 찍을 때
그때 그 느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떤 바닥인지. 아무래도 문어는 조개밭에 제일 많이 살죠. 그리고 여밭은 돌밭이요. 돌밭은 많이 살긴 하지만 낚시 자체가 힘들어요. 돌밭에서는 저런 식으로 질질질질질 이런 식으로 끄는 낚시를 하면 거의 이 채비가 걸려서 계속 터지는, 채비가 손상되는, 설명을 드리다가 카메라에 좀 이상하게 생겨서 끊겼는데요. 우리가 낚시하는 환경이 보통 조개밭, 돌밭, 뻘밭. 네. 조개밭에 문어가 가장 많이 있고, 여밭에도 물론 많이 있는데, 바닥을 딱 이렇게 봉돌로 찍어봤을 때 느낌이 여기는 조개밭이구나, 여기는 여밭이구나, 여기는 뻘밭이구나 이거 확인을 해서 낚시하는 방법이 조금은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요. 여밭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조개밭이나 이런 뻘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때처럼 바닥을 질질 끓으면 계속 밑걸림이 생기고 계속 터지고 짜증나고 낚시가 하기 싫어지겠죠. 여밭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 놨다 찍었다 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문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밭은 좀 밑걸림이 심하고요. 아무래도 문어를 잡아내기에는 조개밭이 가장 좋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포인트도 여밭은 어쨌든 이제 문어가 너무 안 나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가보긴 하는데, 물론 여밭에서도 많이 잡습니다. 근데 채비 손실이 너무 많아서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조개밭에서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시즌이 조금 이른지 녹동 쪽에는 문어가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두 마리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도 예약이 다 돼 있었는데 다 출조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시즌이 됐을 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순 이후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18일부터 문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순 이후가 되면 분명히 문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뵐 수 있도록, 배에 오시면 또 제가 친절히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배에서 또 뵐 수 있으면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